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정말 큰 뉴스가 하나 있어요. 바로 캄보디아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납치됐다는 뉴스예요. 뉴스 영상을 봤는데 두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파이프를 빨리 빨라고 시켰어요. 그 남자가 파이프를 안 빨고 머뭇거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파이프가 뭔지 몰랐는데 마약이래요. 마약을 빨리 하라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 남자가 손을 벌벌 떨면서 파이프를 빨기 시작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한국인을 납치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평화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 나온 것처럼 협박을 하고 마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은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작년 9월에는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한국인이 납치되는 사건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결국 2025년에는 330명이 캄보디아에서 사라졌대요. 정말 무서운 건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서 일을 시키는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에 50개 정도 있대요. 여러 건물들이 공장처럼 붙어 있고 그 건물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담벼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음식점도 있고 머리를 깎을 수 있는 미용실도 있대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불태울 수 있는 화장 시설도 있다고 해요. 이 범죄 단지에는 카메라도 있고 경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해요. 만약 도망을 치려다가 들키면 고문하고 죽여버린대요. 이것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다른 조직에 팔기도 하고 최악의 케이스로는 사람의 장기를 꺼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당한다는데 어떻게 납치당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인을 납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일할 한국인을 찾고 있다는 글을 올린대요. 고객 상담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준다 같은 글을 포스팅한다고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돈이 정말로 급한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캄보디아에 중요한 서류를 갖다 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서 한국인들을 캄보디아에 부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흔하진 않지만 말 그대로 강제로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도시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납치당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예요. 우리는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이스 피싱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통장이 필요하다. 한국에 통장을 가져올 수 있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대요. 통장이 필요한 건 팩트지만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1,000만 원을 주진 않겠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 납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고객을 상담하는 일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냥 고객이 아니고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을 하게 된대요. 저는 평소에 보이스 피싱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면 보통 법원이거나 경찰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투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법원이나 경찰 같은 공공기관이랑 전화를 하면 말투가 아주 공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이스 피싱들은 말투부터가 달라요.
뭔가 좀 더 건들건들한 느낌? 양아치가 할 것 같은 말투를 사용하니까 말투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을 할 거면 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지? 말투부터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납치된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왜 이렇게 대충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보이스 피싱 말고도 로맨스 스캠도 한다고 해요. SNS나 데이팅 앱을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예쁜 여자들이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채팅을 같이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을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딱 봐도 사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런 로맨스 스캠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아시죠? 한국에는 리딩방이라는 게 있어요. 리딩방이 뭐냐면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다음에는 이 코인이 무조건 비싸진다. 다들 이 코인을 사세요. 하고 알려주는 온라인 채팅방이에요.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에서 이런 리딩방 사기도 한다고 해요. 만약 리딩방에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99명은 가짜 계정이고 한두 명만 진짜 사람이래요. 그 한 명은 속아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코인을 사게 되는 거죠. 물론 진짜 코인도 아니고 가짜 코인이라서 돈을 아예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테지만 불법 카지노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범죄 단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관리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납치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사이트를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채팅으로 응대를 시킨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 말고도 납치한 한국인들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 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중국에서 온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의 푸놈펜이랑 시아누크빌이라는 지역을 장악했다고 해요. 원래는 이 범죄 조직들이 카지노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카지노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를 바꾼 거예요. 카지노를 그만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납치해서 가둬두고 범죄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캄보디아 정부는 이런 범죄 조직들을 처벌하지 않는 걸까요? 왜냐면 중국의 범죄 조직이 엄청 크고 지역의 경찰에게 돈 같은 뇌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찰들은 이런 범죄 조직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 좋겠지만 한국은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이번 주에 한국 사람 64명을 구출했대요. 그리고 이때까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조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직 납치되어 있겠죠. 한국과 국제사회가 더욱 힘을 써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 단지들은 중국인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 국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한국인을 관리하는 한국인이 있고 일본인을 관리하는 일본인이 있는 식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납치를 당한 사람들 말고도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같은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한국인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만약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세상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요. 오늘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납치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나요? 오늘 또 준호 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